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 박미라입니다. 7월 19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방향성 탐색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기관과 연기금이 꾸준히 사주면서 반등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웃나라인 일본의 주가가 오늘은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참여선거를 하루 앞두고 1% 하락으로 오전장을 마감하기도 했는데요. 반면 중국 증시는 추가 부양적인 기대감으로 강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잠시 오늘도 종목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 02-3153-2619번을 열어주시면 잠시 후에 꼼꼼하게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하반기 유망 업종 찾아라. 오늘 살펴본 업종은 무엇인지 강동석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동석입니다. 하반기 유망 업종을 찾아라 그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유통업 순서입니다. 금요일 오늘은 BS투자증권 오리나 연구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홈쇼핑 업황은 살아날 기미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백화점에서는 턴어라운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유통업의 전체적인 2분기 실적 예상 어떻게 됩니까? 네, 유통업종 2분기 실적은 부진했던 1분기와는 달리 대체로 컨센서스에 부합할 전망입니다. 업태별로는 홈쇼핑의 실적 호조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백화점도 5월과 6월 의류 매출이 회복되는 등 턴어라운드의 기미를 보여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또한 1분기에 이어 견조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가전 양판점인 롯데 하이마트 또한 장마로 인해 제습기 및 에어컨 판매 호조로 매출 및 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소비자 심리 지수도 살아나면서 본격적인 소비 심리 개선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하반기 유통업체 투자 매력도가 더 높아지겠습니까? 네, 유통업종은 작년부터 소비 회복이 부진했고 정부 규제에 따라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6월부터 백화점을 중심으로 턴어라운드의 기미가 보이며 소비심리 회복의 기대를 실어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소매 판매액과 상관관계가 높은 가계 흑자율은 2008년 금융위기 수준입니다. 가계 소득은 꾸준히 늘고 있는데 소비 지출이 줄어들어서 올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3%포인트 증가한 25%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도 6월 105를 기록했고 소비 지출 전망 CSI 또한 106으로 1년 만에 돌아선 모습입니다. 경기에 민감하고 작년 2, 3분기에 워낙 안 좋았던 백화점주와 그리고 합리적 소비 패턴 확산으로 소비자들의 학습 효과가 유효해진 홈쇼핑 위주로 접근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이처럼 장마가 끝나게 된다면 본격적인 더위 관련 상품들이 불티나게 팔릴 텐데 특히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의 매출 증가세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 유통업 모멘텀 재료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네, 첫 번째로 전통적으로 4분기가 유통업의 업종의 효과 호황기고요. 지난해는 실적이 미미했기 때문에 올해는 기저효과가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비 회복의 시그널이 좀 더 명확해져야 하는데요. 매크로 지표를 살펴볼 때 가계 소득 쪽은 양호한데 자산 효과가 미미해서 하반기에는 부동산과 코스피 지수를 함께 자산 효과의 시그널로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종 모멘텀보다는 소비 회복의 시그널이 되는 매크로 지표에 관심을 기울이시면서 지켜보시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소비 회복이 개선되는 지표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반기 실적이 예상되는 유통업 종목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유통업종 자체가 성숙기에 진입했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을 위로 열려있는 업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홈쇼핑이 채널 특성상 이러한 부분에서 오프라인 채널보다 강점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작년 기저효과 작용하고 타사 대비 약간 늦게 체질을 바꿔나가고 있어서 성장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현대홈쇼핑이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개선의 폭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외로의 확장성이 열려있고 수익 개선 여지가 큰 CJ 홈쇼핑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업태에서는 백화점이 경기 반등에 따라 함께 수혜를 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다면서 현대 홈쇼핑과 또 CJ 홈쇼핑 관심 종목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유통업에 대해서 BS투자증권 오리나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하반기 유망 업종을 찾아라 시간은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어제 종가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 동향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선물왕 주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전장 저점을 찍고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봉합권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움직임인데 선물 쪽 수급은 어떻습니까? 네, 시장에 전반적으로는 다시 한번 쉬려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은 먼저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뭘까요? 바로 고점 매도 전략을 끌고 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이 시각 선물시장 오전장 돌아갔던 모습 이제 오후장 출발되어 있는데요. 메이저들은 순간적인 부분의 시간차를 이용한 변동성을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 화면입니다. 외국인들은 매도세로 일관했던 포지션 자체가 공격적으로 매수 포지션을 잡아서 끌고 올라올 때 개인들은 오히려 방향성 자체가 쉬어가고 있었던 모습이었고요.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싸움이 하나 붙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투신 쪽에서의 매도 압박 부분의 확대, 그 다음에 투신 쪽이 요 밑에 있었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금융투자 쪽. 예, 금융투자 쪽은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우리에겐 우호적인 자금들이 아니다. 항상 부정적인 자금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과 함께 외국인들이 바로 응수를 하면서 위로 슈팅을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이 있다라면 개인들 이런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개인들은 엇박자가 나거나 수익이 나다라고 해도 극대화를 시키지 못하고 빠르게 잘라나가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변곡 자체가 걸렸는데 바닥에서 돌아오는 턴은 정확히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요만큼의 폭은 수익을 제대로 챙겼는데 요 폭은 알면서도 대응을 하지 않았고 저희는 요 고점에서 매도를 때려놓고 지금 갖고 내려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시장 자체는 방향성이 없는 도깨비 장세를 지속하면서 순간적인 1p 정도, 1포인트 정도의 변동성을 갖고 시장이 쉬어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누군가의 전략들에서는 서로 틀리게 반응화가 되겠지만 현재 바닥에 다졌냐라고 하면 반복을 합니다. 진바닥 아직 안 나왔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요. 현재 이 부분에 선물 쪽에서 땡겨주는 외국인들의 주체를 봤을 땐 저는 이런 판단이 됩니다. 아직까진 우리들을 공포로 만들진 않으려고 하는구나. 바닥 자체가 정확하게 공포로 더 많이 밀어버릴 생각은 안 하는구나 라는 기준이 지금 잡혀가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너무 공포를 느끼지 말자. 진바닥 여부만 체크하고 그 다음 파동 부분을 분명히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오후 방송 부분 이후에 저희 샘플러스 제 공개 방송들을 좀 많이들 참여해 주셨는데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분명히 이번에는 대세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지 않는 분들과 만나신 분들의 계좌는 자신 있게 7, 8월, 9월 달에 아마 어마어마하게 변동이 커져 있을 겁니다. 이번 파생시장의 변동, 웩더독의 현상 장세는 이번에는 아마 놓치시면 안 될 장들이 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옵션 쪽에서는 관망세가 뚜렷하고 개인들 이미 들어왔다가 계속 물려죽고 있다가 그리고 지수가 급반등 나오자 옵션 자체가 최근에 변동도 상당히 크거든요. 바로 빠져나가는 응수였고요. 고속에 뭘 했을까요? 바로 풋옵션 들어왔겠죠. 그죠? 풋옵션 속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우리가 보기도 전에 예측을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움직임 자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콜옵션 하나만 보더라도 풋옵션의 개인들이 어떤 포지션을 만들었구나. 거의 90% 이상의 확률을 맞추는 수급의 주세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현재는 영향력 자체가 상당히 변동을 따먹게 하는 정체이지 전체적으로 우상향을 가기 위한 것은 아니고 이 상방은 속임수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는 차익과 비차익 모두 다 출발과 함께 매도 출발이 확대가 되었고 진정 나오면서 살짝 비차익 쪽에서 올려주는 것은 시장을 위쪽으로 당겨줘야 됐기 때문에 하는 속임수였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선물 차트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김없이 뚱땡이들이 좀 있네요. 어김없이 뚱땡이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부분에 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상단은 비추세 쪽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장세이기 때문에 앞에서 먼저 말씀드렸죠. 보니까 이 시청자분들이 이 시간대 좀 순간적으로 많이를 보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선물 시황 쪽은 30대들이 좀 주류일 테고 하지만 전체적인 40, 50대 분들께서는 집중을 못 하실 수도 있고 변동이 워낙 크니까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아침 초반부터 이 방송 초반부터 매도라고 일관을 드렸고요. 매도로 먼저 방송 중에서 순간적인 단타는 나오실 것 같은데요. 한 땀 한 땀 챙겨가는 속에서 우리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따라가자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의 수급이 선물 쪽에서
매수세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눌린 매수를 잡아야겠다라는 전략을 밝혔지만 이미 이것은 자막이 보내렸을 때 시스템인 거고요. 현재 기준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매도 전략 피고 위쪽 상단 244.55로 고점 설정을 하고요. 중간 밴드 243.25로 설정을 합니다. 어제 아마 공개 방송을 참여하셨던 분들은 대충 눈치를 좀 채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파동은 어디까지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반끝적 웃을 수 있으니까 현선물 관계자분들께서는 좀 즐기는 장세를 가져가자. 하지만 선물 같은 경우 오버를 하지 마시고 추세 매매 쪽으로 하지 마시고 단타를 치시면서 대응하시는데요. 지금 현재는 242.20. 저희는 오늘 3전 들어가서 3승. 기본적으로 1피 이상을 다 수익 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변동성 자체가 확대되고 있지만 현재 기준에서는 매도 포지션이 조금 유리한 위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한 주를 마무리 지려면 오늘 그래도 한 땀 한 땀 네틱 이상의 10만 원 이상을 가져가는 포지션 잡으셔야겠죠. 매도로 짧게 끊어내시면서 롱포 잡지 마시고 짧게 대응하시면서 건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눌림 매수가 아니라 고점 매도 전략으로 오후장도 대응해보자라는 김동 멘토님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파워 비법 함께 하겠습니다. 네, 발빠른 오후장 전략을 통해서 승산 있는 포트폴리오 짜보는 시간이죠. 파워 비법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동웅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버냉키 효과로 간밤 뉴욕 증시는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는 연일 소외받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데 오늘도 외국인이 강하게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 전자 업종을 대거 팔고 있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뭐 네. 오전장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세로 전환했다가 지금 다시 소폭 상승세로 전환을 했는데 오늘 외국인의 IT에 대한 매도세가 조금 계속 강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삼성전자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전일 외국인이 한 7, 8만 주 매도하면서 130만 원대 아래로 내려왔는데 오늘 역시 장중 현재까지 뭐 3만 5천 주 가량을 매도하면서 삼성전자 약세를 이끌고 있는 상태입니다. 역시나 삼성전자가 이렇게 하락하다 보니까 같이 부품단에서도 하락세가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스마트폰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파트론이 지금 3%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파트론 역시 매도 창구 1위에 뭐 CLSA가 뭐 40만 주 이상 매도를 하면서 동반 약세를 보이면서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 대비 국내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일본 증시 흐름도 한번 잠깐 점검을 받아보겠습니다. 이제 참여 선거를 앞두고 일본 증시 좀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현재 1.4%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일본 증시 흐름이 국내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괜찮나요? 참 예. 애매모호한 장세 같습니다. 네. 일본 증시가 하락할 때는 국내 증시 동반 하락하고 네. 일본 증시가 상승할 때는 국내 증시는 중국 따라 하락하고 그렇죠. 참 억울한 장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뭐 일본 증시가 오늘 하락세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에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출현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제가 잠깐 뭐 장중에 좀 밖에 돌아다니면서 네. 메시지를 받았는데 뭐 아베 총리가 투병 중이다 막 이런 루머까지 나돌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하락 중에 있다 막 이런 설도 있는데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글로벌 증시와 이제 동반 움직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뭐 자민당이 뭐 지금 뭐 압승을 거둘 것이다 뭐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일본 증시가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엔달러 환율에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개월 전서부터 일본 증시는 엔달러 환율에 대해서 민감하게 작용하는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양적 완화, 버냉키 의장의 양적 완화 그 의지, 출구 전략 의지에 따라서 환율이 민감하게 움직이면 지금 일본 증시도 그에 따라서 동반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기 버냉키 의장이 뭐 비둘기파적 의견을 얼마 전에 내놨지만 사실상 변한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엔달러 환율 자체가 100엔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는 게 일본 증시가 잠깐 주춤하는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 뭐 코스피 시장은 좀 박스권 내에서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그 가운데 코스닥 쪽에서 눈에 띄는 테마주도 있습니다. 바로 태양광주가 그것인데요. 오성 LSD가 6거래지 상한가에 집어들면서 그렇게 초강세를 연출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중국발 모멘텀을 네.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단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테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중국 상무부에서 뭐 국내 기업한테는 뭐 2.4%의 관세를 매기는데 네. 뭐 미국 기업한테는 무슨 말도 안 되게 50%를 매긴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지금 태양광주들이 굉장히 상승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OCI도 뭐 대형주인 OCI도 뭐 7, 8% 뭐
장 초반에는 뭐 상한가까지 기록하는 이런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CI를 이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OCI 지금 키로당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금 한 17달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바닥을 다지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17달러입니다. 그런데 BEP를 생각해 보면 킬로당 18달러가 돼야 되는데 OCI 현재 주가는 이미 킬로당 26달러, 25달러를 반영하고 있는 주가입니다. 네. 아무래도 기대감에 의한 과도한 급등세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중국 상무부 발표도 있었지만 태양광 업황이 살아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조기에 테마성으로 급등하는 네.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하락 전환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따라서 뭐 태양광주가 뭐 특히 오성 LFT 같은 경우 6거래일 뭐 거의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이렇게 네. 상승을 하면서 다른 태양광 뭐 S에너지나 뭐 OCI 머티리얼드 이런 태양광 관련주들을 매수해도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과도하게 급등세를 시현했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지 마시고 조정세를 줬을 때 뭐 OCI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OCI 15만 원 부근에서 매수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은 너무 갭상승으로 뭐 16만 4천 원에 거래 중에 있는데 15만 원대에서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 오성 LST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건 너무 테마성이 짙기 때문에 네. 3천 원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하락을 하지 않을까. 많이 상승을 해도 비록 지금 2,300원에 거래 중에 있는데 3천 원이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입니다. 아직까지. 네. 그러나 리스크적인 면을 감안했을 때 하락을 한다면 정말 하한가를 맞는 그런 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접근을 조금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일 급등하고 있는 태양광주 신규 접근은 자제하자라는 당부의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후장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 주말 앞둔 금요일장이죠. 오늘 오후장에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네. 실적 보전주를 접근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 실적이 상향되는 업종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죠? IT 업종입니다. IT 업종인데 특히 부품주 단에서 중소형주 단에서 실적이 상향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뭐 실적 가이던스대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금 시세가 강하게 나타나는 건 역시나 오랫동안 바닥을 다져왔고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가장 높은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동차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IT 업종은 악재 출현으로 인해서 2분기 어닝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락세를 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내수 업종이나 뭐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PER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9배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전혀 하락세를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2분기 실적이 뭐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8월 말에 이렇게 웬만하면 8월 말에 보고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IFRS 연결로 해서 45일이 아닌 60일까지 유예를 올해까지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8월이 들어선다면 아무래도 중소형주는 IT주 실적 어닝의 모멘텀이 조금은 더 살아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악재에 의해서 바닥 다지기를 조금 더 하고 있는 상태로 판단되지만 조만간 반등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런 실적 우량주를 분할로 매수하고 정말 뭐 테마주, 2차전지, 태양광, 풍력 이런 테마주에 접근하시려면 급등하기 전에 매수하면 좋겠지만 급등을 해도 뭐 한두 번 급등했을 때 잠깐 잡았다 단기 하루 이틀만 가져가는 거의 스캘퍼나 뭐 단기 트레이딩 전략 이런 거를 구사하는 전략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실적 호전주를 중심으로 분할 매수 전략이 바람직하겠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신규 추천 종목으로 TPC라는 종목 가져오셨던데 IT 장비 업체죠. 먼저 어떤 기업인지 자세한 설명부터 해주시죠. TPC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PC는 이제 생산 설비 자동화 부품인 이제 공학기기 그리고 모션 컨트롤이라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네. 국내 공학기기 시장의 15%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데 공학기기 그리고 모션 컨트롤은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자동차, 조선까지 자동화 설비가 돼 있는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제품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를 3가지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방 산업의 투자 확대다 이렇게 정리를 해왔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자동차, 디스플레이, 뭐 전 산업에 지금 자동화 라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수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특히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산업이 올해 투자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하이닉스 실적이 뭐 한간에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2분기 영업이익 1조 원 이상을 기록한다면 반도체
반도체 업황이 그만큼 턴 어라운드 된다고 이렇게 반증할 수가 있겠습니다. PC 디램 가격의 상승 그리고 모바일 디램의 꾸준한 수요 증가로 해서 반도체 산업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턴 어라운드를 맞아서 전방 업체들의 설비 투자가 예고가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A3 라인 투자를 올해 하반기부터 좀 집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TPC가 한 번 더 수혜를 입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정리한 포인트는 자동화 설비 시장의 순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전 세계 공장이었던 중국의 인건비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인건비 절감과 그리고 생산 수율 확대를 위해서 자동화 설비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렇게까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의 인건비 급상승은 자동화 설비 특히 중국 쪽에서 자동화 설비 추세가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동사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정리 포인트는 역시나 실적 저평가입니다. 네. TPC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과는 다르게 좀 6월 결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만약에 실적이 나온다면 4분기 실적이 나오는 건데 TPC의 실적을 잠깐 화면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TPC 같은 경우는 뭐 3월까지 해서 3월이 3분기인데 그 전까지 분기당 영업이익이 10억이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그냥 2분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흑자를 기록해도 뭐 2억, 3억 이런 정도의 흑자를 기록했는데 4분기 그러니까 다른 기업으로 따지자면 2분기 실적이 매출액 20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40억 원 그리고 순이익이 31억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분기나 뭐 전년 동기 대비 뭐 모든 걸 비교했을 때 굉장한 어닝 서프라이즈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내년 6월에 이제 결산이 되는 2014년도 가이던스는 매출액 1,0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78억 원, 그리고 순이익이 72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TPC가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PER 대비 한 6배로 저평가가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낮은 PER을 받는 기업들은 뭐 4배, 5배 이렇게 받는 기업이 있지만 TPC 같은 경우는 강력한 어닝 서프라이즈와 그리고 전방 산업의 호주 이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는 PER 6배는 조금 저평가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이제 매수가 목표가를 말씀드리겠는데 차트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TPC가 얼마 전에 뭐 4분기 실적 어닝 예감으로 굉장히 급등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2,000원 초반대에서 4,000원까지 급등세를 시현했는데 지금 단기 조정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지금 옆으로 계속 흐르면서 횡보권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실적이 가시화되는 시점 그리고 내년을 생각해 봤을 때 TPC는 하락보다는 다시 우상향하는 추세로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3,200원에 매수하면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4,3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800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동화 설비를 담당하고 있는 TPC에 대한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 정동훈 전문가님의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황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예, 총 4종목이 담겨있는 포트였죠. 현금 비중이 78%이고요. 캠트로닉스가 10%, 삼성전자와 ISC가 5%, 세중이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도 확인해보죠. 현재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이 플러스권에 있습니다. 세중이 27%로 수익률 1위를 달리고 있고 이어서 ISC가 11% 수익률, 캠트로닉스가 6.9%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AS를 받아볼 텐데 어떤 종목부터 AS 바로 받아볼까요? 역시나 제가 가장 강조했던 이제 캠트로닉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캠트로닉스 뭐 동반 하락했습니다. 스마트폰 부품주가 하락하면서 동반 하락세를 시현하면서 27,000원까지 갔다가 뭐 18,000원 이하까지 내려가는 이런 하락세를 보였지만 아무래도 단기 실적 모멘텀이 살아나면서 단기에 22,000원까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제가 증권사에서 나온 레포트를 모두 봤는데 캠트로닉스 2분기 영업이익을 뭐 67억, 68억 이렇게 가이던스로 잡은 것으로 봤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탐방 다녀오고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는 2분기 영업이익이 최소한 70억 이상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적정으로 한 75억 정도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보고서 대비 더 뛰어난 실적을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 아무래도 캠트로닉스가 모멘텀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목표가까지는 지속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캠트로닉스 목표가까지 계속 홀딩해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종목을 더 AS 받아볼 텐데 다음 종목 세종 살펴볼까요? 수익률이 무려 27% 놀라운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종 같은 경우는 네. 좀 운도 따르지 않았나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장 저점에 네. 세종을 매수하게 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세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3D 프린터 모멘텀도 있고 아무래도 3분기 여행 시즌 성수기 도래 때문에 여행 시즌 성수기에 따른 모멘텀이 한 번 더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세종은 아직까지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그리고 세종의 가장 문제였던 강제 사업부가 삼성중공업 관련 강제 사업부였는데 네. 최근에 조선 업황이 살아나면서 삼성중공업 주가 자체도 굉장히 우상향하는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세종이 다시 한번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정말 장기 투자로 한다면 에비타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에비타만 본다면 세종은 정말 너무 과도한 저평가 기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에비타가 낮은 기업으로 최근에 모멘텀을 받으면서 상승한 기업이 이제 경창산업이라고 있었습니다. 경창산업 같은 경우는 에비타는 굉장히 낮은데 아무래도 감가상각비가 거의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이 매년 감가상각비로 나가면서 그거에 따른 실적 하향으로 오랫동안 저평가 기업에 머물렀는데 아무래도 에비타 저평가 기업으로 최근에 각광받으면서 상승 추세에 있는데 세종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상승 모멘텀이 네. 하나 더 늘었다 이렇게 판단되면서 목표가까지는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세종 보유하신 분들 수익률 축하드리겠습니다.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까지 정동웅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증식교 힐링 레슨 함께하겠습니다. 네, 증식교 힐링 레슨 시작합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장이죠. 종목에 대한 전망과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 전화는 02-3153-2619번으로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미술관 무료 초대권 2장씩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상담 도와주실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바로 첫 번째 상담 포트폴리오 화면을 통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총 3종목 보유하신 분이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 ICT, 매수하신 가격이 7,720원, 현재 수익 내고 있는 중이죠. 다음 종목은 TJ 미디어, 매수하신 가격대가 3,580원이었습니다. 다음 종목은 PS텍, 매수하신 가격대가 6,050원, 현재 손실을 기록하고 있네요. 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좀 간략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느 지역에 계시는지요? 경기도 이천의 김세윤이에요. 네, 그렇군요. 일단 포스코 ICT 좀 수익 중 있으시고 다른 두 종목이 좀 문제네요. 네. 네.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한가도 맞고 그랬거든요. PS텍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포스코 ICT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 나머지 두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바로 네.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뭐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해서 힘 좀 내시고요. 자, PS텍 말고 포스코 ICT부터 좀 살펴볼게요. 네, 자, 포스코 ICT가 7,720원에 매수라고 가지고 계시고요. 이거 언제 사신 건가요? 혹시 제 추천 받으셨나요? 제가 추천할 때 옛날에? 혹시 그때인가요? 네. 아, 제가 추천해 사신 거예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방송 보고 사신 거예요? 네, 그때 추천해 주셔가지고. 네, 제가 그때, 추천했었죠. 예. 아,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또 네, 내렸을 때, 네. 조금 더 담았던 거예요. 잘하셨어요. 자, 포스코 ICT는 제가 사실 목표가 자체는 좀 짧게 잡았었어요. 잘 아실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종목이 지금 최근에 그 추세 자체 모멘텀이 또 워낙에 강하게 붙다 보니까 주가가 좀 크게 좀 반등을 주고 있는데 네, 지금 주목해야 될 시점 자체, 그러니까 이걸 제가 포인트로 잡는 것은 지금 매도 시점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네네, 기관들이 지금 어저께 이렇게 3만 주가 나왔고요. 네, 오늘도 기관들의 매도가 조금 나오는지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 잠정치를 살펴보자면요. 지금 기관들이 오늘 한 13,000주 현재까지는 잡혀주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오늘도 기관들의 매도 자체가 조금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손절가 자체를 조금 낮게 잡으셔야 되고, 아니, 손절을 준비하셔야 되는, 입절을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목표가 자체를 이제는 한 9,500원에서 10,000원 사이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는 잡으시면 안 돼요. 대신에 9,000원 라인이 깨고 내려갈 때는 무조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가를 9,500원에서 한 10,000원 다시 올라갈 때,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갈 때는 무조건 정리하시고요. 안 올라간다, 내일도 떨어진다, 아니 다음 주에 또 떨어진다, 그때는 9,000원이 깨져버릴 것 같다, 그때는 그냥 수익 실현하시고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요거 꼭 좀. 오늘 네. 종가에 봐가지고 네. 더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오늘 정리하면 안 되나요? 아, 지금 뭐 욕심 없으시다면 수익 이 정도 만족하시면요. 네. 정리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정리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으세요. 지금 뭐 7,700원에서 9,400원이시면 2,000원이 올랐는데 네. 수익률로 따지면요. 뭐 거의 30%, 25% 정도잖아요. 네. 충분하게 많이 드셨고요. 정리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좀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20% 이상의 수익이면은 솔직히 대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정리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자, 그 다음에 TJ 미디어 이제 좀 많이 빠진 종목들이 있습니다. TJ 미디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J 미디어는 이건 뭐 어디 보고 사셨나요? 방송 보고 사셨나요? 네. 이건 그러면 매수를 언제 하셨어요? 그게 5월 달에요. 5월 달에? 네. 5월 달에 팔 기회가 있으셨네요. 예, 있었는데 좀 그러니까 뭐 4,000원 정도에도 파실 기회가 있었는데 네. 더 갈 것 같아가지고 들고 계셨던 거고, 그 다음부터 그냥 줄줄이 계속 하다가 네. 매수가까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가셨던 거죠. 네. 자, TJ 미디어 노래방 기기 만드는 회사인 건 잘 아실 겁니다. 금형과 함께 TJ가 항상 노래방 가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금형을 좀 좋아합니다. TJ는 뭔가 저랑 잘 안 맞더라고요. 네. 자, TJ 미디어 이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좀 이 종목은요, 사실 조금 걱정이 됩니다. 제가 조금 보건데 바닥권을 조금 다시 다지면서 가곤 있는 모양새는 좋아요. 네. 그런데 수급적인 것을 살펴보자면 사실상 종목 자체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수급을 좀 찾아보긴 힘든데, 그래도 이전에 많은 그 수급이 좀 들어온 적은 있었습니다. 금융투자 좀 중심으로요. 하지만 그 물량들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나고요. 확실하게 조금 수급적인 개선 자체가 아직까지 이루어질 수 없는 분위기가 사실이에요. 시가총액이 작아서. 그러면 차트상의 흐름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완벽하게 지금 차트가 깨진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전에 그 바닥권부터 해서 2,500원일 때 2012년 때요. 다시 뭐 3,700원까지 갔던 차트의 흐름이 지금 나오기 사실 힘들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조금 목표가 자체를 굉장히 짧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요, 조금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제가 손실 라인을 잡아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손실 라인은 조금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손실 라인을 잡아드릴 건데,
손절가를 굉장히 주시하십시오. 3,200원 라인을 잡아드릴 겁니다. 네. 3,200원 라인이 깨지게 되면요. 한 이 정도 라인 되는데 그때는 무조건 팔고 나오셔야 됩니다. 네. 한 10% 정도의 손실은 각오하시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져가시는데 역시나 목표가 짧습니다. 3,500원 정도 네. 라인 잡고서 수익 실현이 아니죠. 마이너스 한 뭐 2% 정도, 2, 3% 손해 가고가지고 그때 정리하시는 게 나으세요. 네. 그렇게 행동을 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에 이 종목을 기대하기에는 좀 힘들고요. 좀 최근 들어서 좀 관련주들 뭐 반등을 주는 모습이 약간 있긴 하지만서도 아직 시장의 분위기에서는 약간 좀 뒤로 밀려 있거든요. 그래서 네. 3,200원 라인 잡으시고 손절가 주시하시면서 대응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포스코 ICT랑 같이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융합이 된다면 수익이 나는 구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PS텍을 좀 보겠습니다. 자, PS텍이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이건 매수가 언제 하셨죠? 이것도 5월 달에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파실 기회가 있으셨네요. 그러게요. 네. 네, 파실 기회가 있으셨는데, 그냥 이때는 뭐 거의 팔 기회가 없을 정도로 잠깐 올랐다가 네. 바로 떨어져 버렸죠. 너무 시간이 네. 짧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사자마자 사실상 6월 달 들어서 장이 안 좋아서 좀 네. 힘들어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다시 조금 이제 반등을 좀 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 좀 어느 정도 포스코 IC도 마찬가지고 좀 시장 중심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 이런 관련주들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가 뜨고 있고 2차 전지 또 재생에너지 태양광 또 차량 경량화 이런 것들이 다 시장에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에너지를 아끼는 관련주들이 전부 다 시장에서 상승을 해주고 있어요. PS텍도 그 중심에 그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등은 줄 것 같아요. 그러면 PS텍 목표가는 저는 이 종목은 한번 반등을 줘서 좀 어느 정도는 반등 폭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200원을 잡아드릴게요. 매수가입니다. 네. 어쩔 수가 없어요. 매수가가 너무 높으셨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를 6,200원 라인을 잡고서 그러니까 6,000원 넘어가다 싶으시면 그때부터 고민하셔야 됩니다. 네. 6,000원 넘어가다 싶으시면 이제 팔아야겠구나 고민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고 반등 자체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번 크게 튀는 날이 다시 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때를 기다리셨다가 그 포인트 이용하셔가지고 조금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조금 하신다면은 세 종목 다 이게 수익률로 따지면 그래도 조금 다시 수익 쪽으로 수익 내시고 나올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PS텍은 좀 홀딩 하시다가 6,000원 넘어간다 그때쯤에 조금 정리를 하시는 걸 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좀 도움 되셨나요? 아, 그럼요. 네, 힘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게 마무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상담 포트폴리오도 화면으로 바로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상담이 필요하신 분인데요. 먼저 코리아 서킷입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19,600원, 좀 손실이 많으신 상태고요. 다음 종목은 동성제약, 매수하신 가격이 6,160원. 다음 종목은 유원컴텍, 매수가가 1,600원이었습니다. 세 종목 모두 손실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좀 안타깝지만 모두 다 손실 중에 있으세요. 네네. 네, 지금 바로 상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손실은 조금 있으신데 그래도 목소리 굉장히 밝으십니다. 네. 좀 다행으로 생각하고 코리아 서킷 동성지약 유원컴텍인데 코리아 서킷부터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매수가까지 네. 중기로 가져가거나 장기로 가져가면 올지. 네, 그리고 그거 또 뭐 어느 시점에서. 예. 그럼 또 동성지약 궁금하신 거는요? 마찬가지 세 종목 다. 세 종목 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말씀 드려볼게요. 추가 매수를 좀 해도 되는 종목이 있는지. 네, 그것도 다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자, 코리아 서킷가 이게 좀 크게 제가 차트를 열어놨는데요. 그 작년 11월부터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 라인을 이제 그려줬단 말이죠. 어느 정도 18,000원부터 해서 2만 원 정도 사이에요. 잘 아실 거예요. 그때 가격대가 네. 또 매수하신 가격대이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 5월 달부터 해서 박스권을 유지해 주다가 이게 유상증자 조금 이슈와 맞물리면서 또 하나 또 어느 정도 시장이 또 뒷받침이 안 돼주면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21선을 계속 타면서 흘러내려가는 모습이 사실 좋지만은 않아요. 근데
뉴스를 살펴보자면은 뭐 2분기 때 보면은 뭐 사상 최대 쪽 전망이 된다. 뭐 대신증권에서 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코리아 서킷가 실적 자체가 실질적으로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거든요. 그러면 3분기 때도 이어서 이게 잘 나올 수 있을 가망성이 좀 더 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요. 3분기 때 굉장히 좋고요. 또 1분기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이 2분기 때 안 좋았기 때문에 3분기 때는 그나마 조금 낫겠지만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인데 좋지만은 좀 않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마찬가지로 2분기 실적 좋은 종목들 3분기 때도 좋습니다. 그 점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코리아 서킷가 지금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좋지만서도 주가가 안 갑니다. 이런 종목들은요. 잠깐 쉬었다가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약간 밀려 있다가 다시 반등을 주기 시작하는 종목들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그러면 코리아 서킷은 추가 매수 하셔도 괜찮으세요. 추가 매수 하셔도 되고요. 목표가 자체를 조금 제가 잡아드리면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목표가 그러니까 평균 단가 자체를요. 이 종목이 지금 비중이 15%인데 한 10%만 더 사십시오. 비중 자체를 한 뭐 20에서 25% 정도까지만 조금 늘리셔가지고 단가 자체를 이게 19,600원이시니까 18,000원대까지 조금 내려주시면 좋겠어요. 18,000원 정도요.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18,000원 잡아드릴 거예요. 네. 수익 내실 생각하지 마시고 빠져 나오시라는 소리입니다. 18,000원 잡아드릴 테니까 평균 단가도 좀 18,000원까지 낮추셔가지고 빠져나오시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기간적으로 따져보면은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한 달에서 2달 정도 안으로는 그 정도 가격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요. 조금 계속 가져가시길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동성제약입니다. 이거는 언제 사셨나요? 이것도 한 고점에 사셨네요. 네, 4월달 그 이후인가? 4월달에 이때 막 진드기 이슈 있을 때. 자, 이건 좀 테마성이 워낙에 조금 강했던 종목이에요. 지금 이때 막 반등 주고 이랬을 때가 진드기 이슈 되면서 크게 특히 튀었던 부분인데 이때 이미 다 끝나버린 겁니다. 이 종목이. 지금 거래량을 보면요. 굉장히 지금 그 당시에 터졌던 거래량들이 지금 이렇게 계속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굉장히 작아지면서 주가가 흘러내려가면서 다시 이전에 바닥권 라인까지 도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이 동성제약의 바닥은 확실히 다졌어요. 바닥은 다졌기 때문에 다시 반등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은 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형적으로 주가가 상승해주기 직전의 모습인 21선 라인을 꾸준하게 타고 내려가다가 고가가 점점 낮아지면서 타고 내려가다가 21선 라인 뚫어주면서 박스권 상태를 지금 딱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반등 주기 직전의 차트의 흐름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성제약의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자면 이 종목은요. 네. 저는 충분히 조금 어느 정도 반등 가능성이 크지 않나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5,500원 라인, 그 다음 2차적으로는 저는 6,000원 라인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추가 매수 좀 해도 될까요? 추가 매수 저도 가능하다 판단이 되는 종목이고요. 근데 이게 지금 비중이 10%잖아요. 자, 이 비중 자체를 20%까지 늘리도록 합시다. 20%까지 늘리시고요. 목표가 지금 6,160원에 갖고 계신데 비중을 조금 현재에서 늘리시면은 6,100 여기서 매수가는 지금 가격에 늘려도 상관없어요? 네, 크게 상관은 없고요. 오늘이나 다음 주 초중에 5%를 더 늘리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하여튼 2번 나눠가지고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20%까지. 네. 당장 그렇게 늘리지 마시고. 그러면은 평균 그 단가 자체가 한 5,000, 한 3,400원 되실 거예요. 예, 그때까지 그렇게 되시고 나면은 쉽게 제가 목표가로 잡았던 5,500원 라인까지 1차적으로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라인은 저는 6,000원까지 보고 있거든요. 이 정도 라인까지는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데 2번 나눠 들어가셔야 됩니다. 2번 나눠서 바로 사시면 안 돼요. 대신에 언제 사시냐면 다음 주에 사시는데 장 초반에 그러니까 한 10시, 11시쯤에 이 친구가 반등을 줄 때 조금 잘 오르는 모습이 나타날 때 그때 사십시오. 무조건 사시는 게 아니고. 아셨죠? 그 포인트를 놓치지 마시고 좀 사시기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좀 안타까운 종목입니다. 유형컴텍이에요. 예. 이것 또한 4월에 사셨나요? 그것도 좀 그 물타기를 해가지고 좀 가격을 내린 가격이거든요. 그게 그럼 이게 한 2월 때도 사셨고 이때 하셨나 보네요. 11,500원대에 샀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물타기 해서 지금 그 가격이에요.
제가 이 종목을 작년에 추천을 했던 종목이고요. 작년 말에. 그리고 제가 10,000원 정도의 정리를 하고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 이후에부터 해서 주가가 계속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주는데 사실상 이 종목이 되게 좋은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예상치보다 갑자기 급격하게 빠지다 보니까 좀 정리를 해버렸는데 이게 지금 중국 쪽에 나갈 수 있는 매출 확대가 굉장히 크긴 한데 지금 시장에서 중국 관련된 그 지표들이 좋지가 않은 거, 중국 지표들이 좋지 않은 거 잘 알고 계실 테고 중국에 지금 뭐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지금 눈에 안 띄고 있어요. 눈에 안 들어오고 있다고 시장에서는요. 지금 시장에서 스마트폰 제조업 눈에 들어오는 게 뭐가 있죠? 이제 애플이 이제 새롭게 만든다고 하고 있는 그 아이폰 5S 같은 경우에도 사실 큰 기대가 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기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부분이고 자, 삼성 갤럭시 이제 나오는 S4 미니랑 노트 3가 이제 나오는데 그게 시장에서 지금 이슈로 떠오르지도 않고 있어요. 그럼 이 기회를 이용해서 조금 매수 기회로 판단해야 되는 게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서도 유언컴텍은 중국 쪽의 모멘텀이 조금 강하기 때문에 약간 좀 그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판단은 됩니다. 대신에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바닥은 맞고 사실 유언컴텍의 실적이 그래도 꾸준하게 잘 가는 그런 이제 종목이기도 하고 예전에 증권사 쪽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던 그런 또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좀 더 상승폭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큰 종목이라서 유언컴텍 역시나 저는 추가 매수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좀 더 가능한데 대신에 유언컴텍 비중이 지금 20%나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은 조금 늘리지 않으시는 거를 제가 권유를 드릴게요. 가능은 하지만 네. 비중은 더 이상 늘리지 마시고 좀 가져가시되 수급적인 매도 시기는 매도 시기요. 네. 자, 제가 목표가를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 종목은요 손절을 치실 수도 있어요. 네. 1차적으로는 제가 8,500원, 그 다음 2차적으로는 10,000원 말씀드리는데 8,500원 라인은 기술적인 반등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 60인선 라인 뚫고 가는 부분이고요. 10,000원 부분은 굉장히 많은 그 매수하고 있던 분들이 정리를 하고 싶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한 8,500원, 9,000원 그 정도 갈 때는 조금 추가적인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정리를 하시는 게 맞고요. 일단 유언컴텍은 좀 더 지켜보신 이후에 조금 놔두십시오. 8,000원 넘어갈 때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주세요. 요거는 지금 상황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도 너무 안 좋고요. 네. 일단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팔기에는 좀 너무 늦었다는 거. 요거 예, 좀 말씀 어머니 좀 여기까지 드려볼게요. 상담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예, 시간 관계상 문자 상담 다 못 도와드렸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우선적으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소연 대표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후장 파워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